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용의 물권을 볼 거예요. 용의 물권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물권은요 점유권과 본권, 본권은 소유권과 자물권인데 이 점유권가요 뭐를 보죠? 합쳐서요. 점유권하고 여기 소유권을 합해서 우리는 뭘 한다? 이것을 기본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이죠. 그다음에 담보 물권이죠. 이 두 가지를 제한 물권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물권법의 강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용익 사용하고 수익하는 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지상권은 토지고 지역권도 토지고 전세권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은 갑이잖아요. 제한물권은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갑소유 토지를 이 말이죠. 갑소유 토지를 을이 갑의 토지 위에 땅 위에다가 뭘 하기 위해서 갑의 땅을 이용한다 이 말이죠. 갑의 건물과 토지를 이용한다 이 말이죠. 누가요? 을이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갑의 부동산을 을이 이 말이죠. 토지와 토지하고 부동산을 이렇게. 지상권은 갑의 땅에다가 공작물이나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요 갑의 토지에다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세권은요 갑의 부동산, 토지나 건물의 그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전세했다. 아파트의 용도가 뭐예요? 뒤집어 자는 거죠. 그럼 잠자기 위해서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봐봐요. 지상권은 남의 토지에다가요 공작물이나 수목이지 남의 토지에다가 뭐를 못하냐면 농사 짓는 건 못해요. 남의 토지에다 농사 짓기 위해서는 뭐를 한다?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니까 항상 여러분요 이게 별거 아닌 것도 이걸 딱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지상권은 뭐 하는 것이고 지역권은 뭐 하는 것이고 전세는 뭐 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봐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자기 토지 위에다가 타인의 토지 위에다 타인의 토지에다가 아시겠죠?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용의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상권을 한번 본다 이런 말이죠. 자, 지상권을 보시면 지상권은 뭐냐?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남의 토지죠. 이 타인을 뭘 한다? 지상권 설정자라고 그래. 이 사람을 지상권 설정자 이 말이죠. 타인의 토지니까 뭐는 안 돼요? 건물 안 돼. 건물 안 되죠.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죠. 이 건물 기타 공작물을 이런 봐봐. 남의 땅 위에다가 땅 위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 맺는 게 아니죠. 전봇대도 있고 고압전서탑도 있고 고가도로도 있고 육교도 있고 많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죠? 땅 위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을 여기다 앞에 딱 내놓고 건물과 같은 공작물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은 한마디로 공작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작물은 도로도 있고 연못도 있고 교량도 있고 교량이 뭐죠? 다리죠. 그리고 광고탑도 있고 전봇대도 있고 터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죠? 건물이죠.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죠. 수목은 뭐냐면 수목은 이러면요 여기 보면 뽕나무나 야채 이런 거 빼요. 알겠죠? 식목의 대상이 식목 알겠죠? 식목이지 그러면 식재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해요. 봐봐. 우리는요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지상권은 남의 토지 위에 공작물이나 수목이에요. 남의 토지 위에 공작물이나 수목이에요. 다른 건 안 돼.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에다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라고. 이게 주된 목적이라고. 그래서 그걸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먼저 볼까? 이걸 먼저 봐봐. 자, 이걸 먼저 보면 이거 누구 땅이에요? 갑의 땅이죠. 갑의 땅을 을을 빌렸죠. 갑의 땅을 을이 빌렸죠. 빌려가지고 뭘 한다?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강고탑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남의 땅 위죠. 땅 위에. 지금 땅 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상권, 윗상자, 지상권 이렇게 이해한다 이 말이죠. 남의 땅 위다. 그러면 갑의 땅에다가 을이 지상권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권이라는 것이 방금 뭐라고 그랬죠?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그 다음에 수목을 소유하는 거죠. 이 소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주된 목적이냐? 사용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이야. 남의 땅을.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봐봐요.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다 이 말이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죠? 그러면 지상권이 없어지냐? 그렇잖아. 남의 토지를 사용하니까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건물을
지으면 되죠. 이해됐죠? 나무가 뽑혔어. 태풍으로. 다시 심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항상 건물이 없어도 나무가 없어도 지상권을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냥 결국 뭐냐? 반드시 내가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면 뭐가 된다? 소유하는 게 내가 주된 목적이 되면 반드시 내 이름으로 건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고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의리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아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상물의 소유자하고 지상권자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이죠. 내가요 남의 땅을 이용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팔아먹었으니까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건물이나 수목이 멸실돼도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고 지상물하고 지상권을 별도로 할 수 있다. 처분할 수도 있다. 각각 달라도 관계없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걸 먼저 알고 지금부터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럼 뭐다?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합의를 해야 돼. 합의를 그 다음에 지로를 내느냐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등기해야 돼. 합의가 뭐다? 뭐가 계약이죠. 그래서 이건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지로를 내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지로. 왜 그러냐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여기를 딱 보면 지금 지로를 낸단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지금 여기를 보면 지로를 내고 그런 말이 있냐고 없냐고?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로를 내야 되는가? 여기요 약정지상권이라는 것은 합의로 하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생기는 것이에요. 이런 분묘기지권도 원래 법정지상권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이 약정지상 합의로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로를 낸단 말이 지금 법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은 뭐가 되는 것이다? 무상이 원칙이고 무상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합의로 유상으로 할 수 있고요. 유상으로 하면은 등기하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요. 몇 년 이상 연체하면요. 2년 이상. 그러면 2년 이상 연체하잖아요. 그러면 지상권 소멸 청구해.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게 임대차요. 임대차에서는 2년이 아니고 2기 연체하지 2기 연체하면은요. 임차권 소멸을 청구해요. 월세를 2번 이상 안 내잖아요. 그러면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2년 이상 2년 이상 연체하지 2년. 그러면 이것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차는요. 2기 이상 연체하죠. 2기. 알죠? 그럼 뭘 할 수 있다? 그것은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중간에 변경이 됐어. 토지 소유자가 자 한번 볼까요? 토지 소유자가 여기요. 여기 갑의 토지가 있는데요. 을이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인데요. 중간에 이 토지 소유자가요.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병으로요. 바뀌었는데 이 을이 과거에 1년 을한테 1년 연체됐어. 그리고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1년 연체됐어. 그럼 몇 년 연체됐죠? 2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이 새로운 사람한테 2년 연체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1년, 지금 1년에서 2년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한테 2년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토지 양수인한테 몇 년 연체된다? 2년 이상 연체돼야지 소멸을 청구한다. 이게 아주 시험이 잘 나와. 누구한테 2년 이상이다? 양수인한테 2년 이상이다. 누구한테? 양수인한테 2년 이상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법정이죠. 그럼 법정이상권은요. 유상이 원칙이죠. 그러면 지로에게 관한 합의가 없고 그 다음에 법원의 결정도 없죠. 그럼 무슨 말이요? 법정이상권은요. 봐봐. 약정이상권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약정. 자, 약정이상권은 어떤 것이냐? 내가요. 땅 주인이 갑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을한테 지상권을 주면서 너가 이 땅에다가 건물 지어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을이 갑이 을하고 합의를 해서 합의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유상으로 돈 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아는 사람이 공짜로 건물 지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유상 무상이 다 가능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것은 합의로 했으니까 그건 약정지상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게 돼요. 어떻게 해서? 법에 의해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법에 의해서 을한테요. 지상권을 준다 이 말을 좀 이따 우리가 배워. 아주 중요해. 법에 의해서 지상권이 가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갑한테 뭔가의 보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유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때는 뭐가 된다? 유상이다 이 말이죠. 유상인데 유상이면 지로를 내라 이 말이죠. 근데 지로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 간에 합의를 해야 돼. 얼마를 내기로. 근데 합의가 보통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럼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유상이죠? 치료액에 관한 합의가 없고 법원의 결정도 없죠. 그럼 얼마인지 모르죠. 합의도 없고 결정도 없으면. 그럼 얼마인지 모르니까 치료를 증여해달라, 감액해달라 청구도 못하고 2년 이상 연체했다고 해서 소멸도 청구 못해요. 왜요? 아니 2년 이상 연체란 말이 나와요? 치료액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돈을 주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돈을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도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 법정 이상권은 원칙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유상이라고 그랬죠. 유상이라는 게 뭐예요? 남의 땅을 썼으면 그 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치, 남의 땅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만큼의 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차임상당의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상이니까 차임상당의 사용이익인 거예요. 이 사용이익을 반환해야죠. 줘야 되죠. 월세로 내야 되죠. 그걸 뭐란다?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 이 말이고요. 만약에요,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치료가 결정이 돼. 그러니까 2월 1일 법정 이상권인데 갑인한테 100만 원 내라니까 의리요? 뭐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소송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다. 나는 10만 원밖에 못 내겠다. 그러면 갑인자 의리 상대로 100만 원 내라고 소송을 하겠죠?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요. 언제 4월 1일 날 판결이 나서 판결이요. 그래서 얼마로요? 40만 원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부터 40만 원이냐? 그게 아니라고. 2월 1일부터 40만 원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 이상의 연체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2년 이상 연체라는 것은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이다. 그럼 1년에 얼마죠? 120만 원이죠? 2년 얼마죠? 240만 원이죠? 여기서 2년 이상의 연체라는 것은 그것을 240만 원에 해당하는 월세 지로 이 말이에요. 240만 원. 그래 이 사람이요. 1월달 내고 2월달 내고 3월달 내고 4, 5, 6 안 내고 7, 8, 9 내고 그 다음에 10, 11, 12 안 내고 분기별로 안 내 이놈이. 알겠죠? 그러면 그걸 다 합해서 얼마가 되면은 24개월 분에 해당하면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몇 년 이상? 2개월, 2년 이상의 치료를 연체했어요. 그래서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 이상 이 말이죠.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 이상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요. 자, 분묘기지권이죠. 자, 지금부터 분묘기지권 좀 이따 나오는데 좀 더 설명을 하면 잠깐. 여러분요, 우리가 분묘기지권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리 조상은 우리 땅에다가 했는데 그건 분묘기지권이 아니에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뭐냐? 갑의 토지예요. 갑의 땅에다가요. 누가요? 여기요. 을이 조상의 묘를 썼다 이 말이죠. 남의 땅에다가. 알겠죠? 이걸 뭐란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봉분이라고 하죠. 봉분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걸 뭐란다? 이 땅, 묘가 있는 이 땅, 이것을 분묘가 있는 땅이죠. 분묘가 있는 기본적인 땅이죠. 분묘기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분묘기지가 있으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묘를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묘가 있는데 여기만 딱 사용을 해요? 그게 아니죠. 이 묘를 어때요? 수호, 봉사, 관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만큼. 이걸 뭐란다? 이것을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권이다. 그러니까 분묘기지하고 분묘기지권은 전혀 다르죠. 분묘기지는 묘가 있는 땅을 분묘기지. 그 묘가 있는 땅, 그 묘를 그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막 소나무 뿌리가 막 침범하고 그럼 어떻게 소나무 뿌리 잘라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만큼은 내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묘기지하고 분묘기지권하고는 같은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법에는 뭐라고 하냐? 여러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묘기지는 일기당, 우리가 한 사람 일기당 3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0이면 얼마냐면 30이면요 약 한 8평 반 9평 이 정도. 알겠죠?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한 사람의 묘가 상당히 크죠. 알겠죠? 그런데 분묘기지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30보다는 크겠어요? 적겠어요? 크겠죠. 더 크잖아요. 여기가 더 크잖아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분묘기지권은. 이걸 분묘기지하고 분묘기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이 했잖아요. 시효취득은 시간이 흘러서 20년 동안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어. 그래서 시간이 흘렀죠. 그러면 내가 남의 땅에다가 조상의 묘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옛날에는 그것은 무상이었는데 지금은 무상이 아니에요. 지금 무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떡한다?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죠.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달라고 하죠. 그러면 바로 지료를 지급해야 돼. 청구할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돼. 토지 소유자가 지료, 옛날에는 무상이었어요. 옛날에는 무상이었다고. 지금 무상이 아니라고. 지금 무상이 아니라고. 땅 주인이 당신 우리 땅에다가 2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땅에다가 묘를 둘 수는 있는데, 그런데 남의 땅에다가 묘를 뒀으니까 땅값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래서 월세 내라, 그걸 지료 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청구하면은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재밌는 말은요, 자기 땅에다가 묘를 썼어. 조상의 묘를요. 그리고 그 땅을 매도했어. 근데 이장을 안 해간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자, 봐. 이게요, 자기네 임야야, 임야. 자기네 임야. 갑이요. 그런데 여기다 조상의 묘를 썼어. 조상의 묘. 그래가지고 갑이요, 이 땅을요, 을한테 팔았어. 을한테 팔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묘도 파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묘는 그냥 놔뒀어. 묘는 그냥 놔뒀단 말은 이만큼의 땅은 팔았는데 불구하고 이만큼한 땅은 인도의 쌀이 싸지 안 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는 땅을 팔고 그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땅값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뭐냐? 자기 토지에 묘를 쓰고 매도하고 나서 이장을 안 해가. 그랬을 때는요, 토지 소유자가 변동 시부터 소유권 이전 늦기가 갑에서 을로 넘어갈 때부터 갑은 을한테 지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요, 최근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보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지상이죠. 지상권에서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럼 봐봐, 여기 윗상자죠, 윗상자잖아요, 이렇게요, 윗상자. 그래서 여러분, 지상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땅 위니까 윗상자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만큼의 기간은 보장을 해야 돼. 그것을 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단은요, 수목, 나무라든가 견고한 건물, 몇 년 이상? 30년. 견고하지 않는 건물 몇 년? 15년. 건물 빼고 나머지는 뭐다? 5년 이상. 최소한. 그래서 언제까지요? 채장은 언제까지요? 영구무한. 이렇게. 영구무한은 100년, 1000년이 지나도록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문제 봐봐요. 지금 여기는 몇 년 이상이라고 그랬죠?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이죠? 자, 봐봐요. 여러분, 경고하지 않는 건물. 이 경고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30년으로 계약한 경우가 있고, 경고하지 않는 경우를 5년으로 계약을 한 경우가 있어. 5년으로. 그래서 이건 유예요, 무예요? 원래 15년이죠? 15년인데 30년을 계약을 했어. 그럼 돼, 안 돼? 15년으로 계약해서 돼, 안 돼? 경고하지 않는 건물이죠? 경고하지 않는 건물은 15년이죠? 그런데 30년을 계약을 했다고. 된다고, 안 된다고? 5년 계약해서 돼, 안 돼? 그래서 여기가 채단이란 말이 뭐야? 채단은 아무리 안 돼도 15년은 보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영구무한까지. 그러니까 15년 이상만 보호하면 돼. 10년 이상. 30년 되죠? 5년 안 되죠? 그럼 5년을 하면 몇 년 된다? 15년으로 되는 거예요. 5년 하면. 여기는 30년이죠? 30년인데 15년에서 돼, 안 돼? 안 돼. 안 되고 몇 년을 본다? 30년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를 5년인데 15년에서 돼. 여기는 3년을 해서 안 돼. 안 되고 몇 년으로 된다? 5년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채단하고 채장하고 차이가 뭐냐? 채단은 최소한 그만큼은 보장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가면 최소한 50점은 보장이 돼. 알겠죠? 학원에 오면 최소한 50점 보장이 돼. 시험 치러 갈 때. 그럼 여러분요, 40점 점수가 낮은 점수가 있죠. 엄청나게 높은 점수예요. 40점이 관학 점수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동영상으로 혼자 공부한다. 그러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하니까 집에서 계속 듣고 그러지만 일반 학원 같은 경우는 내가 녹화된 걸 들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듣죠. 전투적으로 하죠. 하루에 10개 들어버리죠. 그리고 한 이틀 듣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2달 쉬죠. 알겠죠? 이렇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40점을 맞으려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요, 40점 점수가 엄청나게 높은 점수다. 어떤 경우는 1년을 공부해도 40점을 못 맞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그만큼의 40점. 그러니까 이걸 과락 점수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40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40점이 되면은 책을요, 대충 이렇게 무슨 말인지 다는 몰라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 그러면 40점이에요. 알겠죠? 그게 안 되면 꽈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럼요, 지금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요. 자, 전속기를 한번 볼까요? 지상권의 전속기간 정하지 않죠? 그러면은
경관 건물 30년, 수목 30년, 경과하지 않는 거 건물 15년, 기타는 5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라 나왔죠? 여기는 지상권이 되어 있고 여기는 뭐라 나왔죠? 공작무료가 되어 있죠. 그럼 공작무료 뭐는 빠져요? 뭐는 빠져요? 수목은 빠지죠. 수목은 빠져. 공작물의 종류를 정하지 않았어? 그건 15년이야. 그럼 공작무료 뭐가 있죠? 건물 있죠. 그러니까 갑이요. 을의 땅을 빌리면서 뭐라 하냐? 을이 나한테 물어봐. 뭐 할 거예요? 건물 지을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 지을 거예요?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냥 갖다가 그냥 뭐죠? 농가주택처럼 뭐를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을까? 빌딩을 지을까? 아직 생각 안 했는데 그냥 땅만 좀 일단 빌려주세요. 그랬어. 그러면 무슨 건물이 짓는지 정해서 안 정했어? 안 정했죠? 그럼 무조건 15년이에요. 아무리 이런 경관 빌딩을 지어도 15년이다 이 말이죠. 원래 경관 빌딩은 몇 년이죠? 30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기간을 정했어? 안 정했어? 안 정했죠? 그럼 무조건 그건 15년을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요 고압 철탑을 세우려고 그래. 고압 철탑. 철탑은 5년이거든요. 그런데 뭘 할 것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압 철탑을 세웠어. 몇 년이다? 15년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근데 수목은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수목은 언제나 몇 년이다? 30년이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경관 건물. 경관 건물은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해야 되죠? 여러분요 봐봐. 여러분요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올림픽 정신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지 말고 16강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최소한 전투적인 자세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뇌는 가지고 오셨죠? 오케이. 자 보시면 경관 건물 몇 년이다? 30년이죠. 그런데 전수기간은 50년을 했다? 가능하다 이 말이지. 몇 년만 보장하면 되니까 30년. 15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몇 년으로 봐버린다? 30년. 경과하지 않는 건물은 몇 년이다? 15년. 15년인데 30년 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만약에 5년 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몇 년을 본다? 15년으로 본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런데 조심해. 이렇게요 30년, 15년, 5년으로 보는 것은 언제 그러느냐? 지상권자가 뭘 했을 때? 신축했을 때 그래요. 지상권자가 신축했을 때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요 기존의 경관 건물이죠. 여러분 기존의 경관 건물은요, 기존의 경관 건물은 5년으로 해도 된다. 5년으로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기존에 있는 건물, 이 건물은 뭐죠? 봐봐. 이 지금 우리 학원 건물은 기존에 있는 건물이에요? 신축이에요? 기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경고해도 1년만 인정해도 된다 이 말이죠. 3년만 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땅을 내가 빌렸어. 내가 빌려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몇 년이다? 최소 몇 년 보장해야 돼? 30년, 15년, 5년이다 이 말이죠. 이미 있는 건물이다? 몇 년이다? 1년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냥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을 때 몇 년을 보장한다? 30년을 보장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이런 것이에요. 자, 담보지상권은요. 여러분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죠? 가베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의뢰한 사람이요. 갑한테요 1억을 빌려주고요. 여기다 저당을 잡아요. 그런데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어. 갑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 그럼 뭘 한다? 우리가 건물 소유자가 뭐를 점유한다?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죠. 대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 이 땅에다가 저당을 잡고 1억을 빌려줬는데 건물이 있어봐. 그러면 건물 있으면 이 사람이 돈을 안 받으면 이 땅만 경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경락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은요, 건물의 소유자가 이 땅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경락을 받은 사람이 땅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게 경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을은 돈을 1억 빌려준 거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걸 해소를 못한다니까? 이 을은 이걸 해소를 못한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해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럼 건물을 짓게 해야 돼요? 못 짓게 해야 돼? 못 짓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은행 같은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은행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갑의 땅에다가 은행이요 저당을 잡죠. 돈 빌려주고 저당을 잡아서 동시에 은행이요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은 뭐 한다? 점유하는 거잖아요. 지상권은요. 점유하니까 이 지상권자가 여기 이 을이라고 하는 지상권자가 여기 위를 점유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갑이 여기다 건물을 그러면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땅이 그대로 있겠죠. 그럼 땅값은 그럼 나대지가 뭐죠? 나대지. 나대지가 뭐예요? 나대지. 가대지 다음에 나대지잖아요. 알겠죠? 나대지 다음은 뭐다? 다대지죠. 다대지. 알겠죠? 그럼 다대지 다음은요? 라대지겠네요. 아무 그런 거 있어요? 모르겠네. 알겠죠? 그러니까 나대지란 뭐냐면 땅이에요. 땅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땅이 뭐죠? 옷을 다 벗고 있죠. 그럼 나치 상태로 있죠. 나치 상태가 나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곡식이 있든지 나무가 있든지 건물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땅값이요? 아무것도 없는 땅값이 비싸요? 건물 있는 땅값이 비싸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 건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건물 있으면 다른 걸로 사용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건물 있는 땅을 여러분 샀어. 건물 있는데 이 땅만 샀어. 그러면 어떡하려고? 다 같이 돌다 동네 한 바퀴 뺑 돌고 알겠죠? 또 집에 가고 이 땅은 내 땅이네 하고 알겠죠? 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나대지가 가장 비싼 거야. 왜? 나대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 없어? 건물도 짓고 나무도 심고 농사도 짓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대지일 때 땅값이 가장 비싸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이 을의 입장에서는 이 갑이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이것을 경매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짓면 큰일이잖아요. 그럼 그런 걸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요? 은행이 지상권 설정했다고 해서 은행이 여기서 땅 위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하고 갑하고 합의를 해서 갑한테 이 땅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죠. 무상으로 공짜로. 너가 이 땅을 공짜로 사용해라. 너 땅이니까. 대신 뭐는 하지 마라. 나무 심지 마라. 건물 짓지 마라. 이렇게. 그러고 나서 너가 농사를 짓든지 그건 너가 자유롭게 하되. 알겠죠? 그런데 여기다 뭘 하지 마라? 건물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를 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누구한테 맡긴다? 갑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3자가 여기에 쳐들어올 수 있죠. A가요. 보니까 땅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캠핑장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누가 지금 침해를 받고 있죠? 누가? 갑이 침해를 받고 있죠. 왜요? 이 땅을 누가 사용하기로 그랬죠? 공짜로. 갑이 사용하기로 그랬는데 사용을 못하죠. 누군가 캠핑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불법 점유자 이 A한테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요? 여기요. 종래 나대지에 나대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종래 나대지에 알겠죠?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담보지상권이다. 이것은 지상권이지 담보물권은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이지 뭐가 없다?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담보물권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을 잡죠. 그러니까 이 돈을 피담보채권이라고 그래. 여기는 말만 담보지 실제는 지상권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담보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두 번째는요. 토지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한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가 되죠. 그럼 봐봐요. 여기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여기 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을이 저당을 잡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을이 뭘 한다? 지상권을 설정을 했죠. 그런데 이 지상권은 뭐예요? 저당권자가 돈 못 받을까 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요.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1억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갑이요 돈 1억을 갚어. 1억 갚으면 저당권 없어져. 그러면 동시에 뭐도 없어져요? 지상권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지상권은 오로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저당권자의 교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변제가 되면 저당권이 소멸을 해. 소멸하면 동시에 뭐도 소멸한다? 지상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의 사용 수익은 아까 말했죠? 사용하고 수익은 누가 한다 그랬죠? 저당권자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한다.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 이 말이죠. 토지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제3자가 침해를 하죠. 제3자가. 아까 제3자가 캠핑장으로 사용하죠. 그러면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한다? 저당권자가 청구한다.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다.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다 이 말. 소유자가. 그 다음에 여기요. 담보지상권자는 제3자에서 담보 목적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중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알겠죠? 왜요? 왜 건물을 누군가가 건물을 지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건물을 짓게 해야 돼? 못 짓게 해야 돼? 못 짓게 해야죠.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상권을 신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당 지상권자는 방해에 비해서 신축 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해달라고 말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 담보지상권 최근에 우리 시험에 3번이나 나왔어요. 알겠죠? 최근에 섬이 3번이나 나왔다.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물권을 봐봐.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양도성이 있어요. 양도라는 건 뭐예요?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강행 규정은 뭐죠? 강행 규정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 이 말이죠. 다른 합의를. 그러니까 양도를 할 수 있는데 양도를 금지하면 된다 안 된다? 양도 금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갑이 이런 말이죠. 봐봐. 이렇게 갑이요.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주죠. 지상권을 주면서 뭐라 한다? 갑이 을하고 둘이 합의를 해. 양도 금지. 양도 금지 특약을 했어. 특약. 이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특약이 있어도 을은 이 지상권을 병에게. 이런 지상권 양수이죠. 지상권 양수이죠. 지상권을 병한테 팔아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 갑하고 을하고 절대로 이 지상권을 남한테 넘기면 안 돼. 양도 금지 특약을 했어. 그것은 무효니까 을은 병한테 지상권을 넘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지상권을 양수받는 자 병은 유효하게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상권은 뭘 한다?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죠. 점유하니까 비용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라는 건 법에 규정이 없어요. 법에 규정이 없지만 전세권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 그래서 전세권의 경우는 피로비는 청구를 못하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피로비는 청구를 못하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똑같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지금 여기 지상물 매수를 하는 거 이건 채권법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청구 앞에 무슨 말 있어요? 매수. 청구 앞에 매수한 말 있죠? 이걸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인데 이것은 나중에 임대차에 가서 설명을 해야 돼. 지금 설명하면 안 돼요. 자, 이제 구분이상권이죠. 자, 지금 봐봐요. 구분이상권 이렇게 돼. 자, 구분 봐봐. 말이 구분이죠. 지 땅 위는 땅 위인데 구분했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러면 지상권이라는 게 뭐예요? 지상권은 어디를 쓰는 게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그냥 지상권은 어디를 사용하는 거죠? 지상권은 남의 토지 위에 땅 위를 쓰는 거야. 땅 위를 여기다가 땅 위 여기를 쓰는 게 지상권 아니에요. 여기를 쓰는 게. 그런데 구분지상권이라는 건 뭐냐? 구분지상권은 어디를 쓰는 게 구분지상권이냐? 갑의 토지에 어디를 사용하는 것이냐? 여기 공중 공중 땅속 여기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지상권이라고 그래. 아니 이걸 어떻게 사용하죠? 어떻게 사용해요? 잘 사용해야 되겠죠? 알겠죠? 여기는 뭐다? 여기는 지하철 그 다음에 지하상가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도. 여러분 이번에 지금 여러분요 서울에 뭐가 있죠? 무슨 아파트죠? 거기 여기 지금 문제가 된 거 무슨 개포동 옆에 가 무슨 아파트죠? 노. 아 지금 우리나라 항상 제일 문제가 되는 아파트 있잖아요. 아 알았어. 음마 아파트. 지금 음마 아파트 밑으로 지금 뭐가 지나가죠? 지하철 지나가는데 음마 아파트 지금 동의했어 안 했어? 안 하니까 국가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니네 동의 없어도 돼. 알겠죠? 땅속으로 그냥 팔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지금. 알겠죠? 사실 그건 나쁜 거죠. 돈 주고 봐야지. 알겠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죠? 우리가 보면 구분이상권이야. 이 땅속에 내 토지 소유권은 공중하고 땅속까지 미친다 이 말이죠. 그냥 여기 남의 땅속에다가 지하철 파면은 돈 내고 파야죠. 그런데 여기서요 국가는 아마 내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판다고 하죠. 보면은 여기까지가 내 토지 소유권이 미치면 아마 여기다 파겠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무슨 알겠죠? 나 그러면 니네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 여기서 그냥 팔래? 그럼 너 동의 안 해줘도 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음마 아파트가 지금 골치 아프고 있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게 한보에서 지은 것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지금 그것이요 최근에는 막 고공행진하다가 지금 뭐죠 재건축도 못하고 지금 골치 아프죠. 지금 둔촌 중흥이 저 모양 저꼴이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둔촌 중흥도 지금 쓸데없이 조합 측이 너무 큰 것을 요구하다가 시공사하고 부딪혀가지고 지금 분담금만 지금 늘어난 상태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지금 파겠다는 거예요. 땅속에다가. 그러니까요 토지 소유권에 미치지 않는 범위니까 여기는 구분지상권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여기에다 팠을 때는 구분지상권이죠. 이해됐나요? 지하도 지하상가. 근데 봐봐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팠어. 그럼 어떻게 돼? 그거는 구분지상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상권은 누구 땅에다가? 타인의 토지에다가 항상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작권 남의 물건에다가. 아시겠죠? 그리고 구분지상권. 공중에는 뭐가 있어? 공중에는 뭐가 있어? 공중에 뭐가 있어? 뭐가 있기는 뭐가 있어? 고압전선 있어 없어? 송전선 있어 없어? 있죠. 송전선. 또 뭐가 있어요? 공중에? 고가도로 어디 땅 위에 있잖아요. 땅 밑에 있어? 땅 위에 있죠. 또 뭐가 있어? 육교 몰라요? 알겠죠? 요즘은 완전 많이 없죠? 많이 없는데 앞서 육교 있죠? 그러면 또 지금 많이 철거가 됐어. 아무튼 고가도로 육교 같은 건 다 어디가 있어? 공중에 있죠? 이것을 구분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강고탑은 어디서? 강고탑은 어디가 있어? 여러분 봐봐. 여러분 강고탑 이렇게 있죠? 여기 압격타크. 여기 이렇게 있죠. 땅에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 위에 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이게 강고탑이에요? 이게 강고탑이에요? 이게 강고탑이지. 그럼 강고탑 어디가 있어요? 공중에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걸 정확히 알려면 언제 보면 돼요? 밤에 보면 되지. 밤에 운전하다 보면 어떻게 강고탑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어디에 있어? 공중에 있죠. 그걸 공중에 있으니까 구분지상권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봐봐. 나무를 여기다 심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것도 제주예요. 알겠죠? 심으면 여기는 나무가 삐쩍 말라 죽어버리겠죠. 땅 속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어요. 땅 속에다 심어놨어요. 어떻게 돼요? 숨 막혀서 죽겠죠. 그러니까 나무는 구분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오케이. 자, 봐봐요. 지하 또는 지상의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여기 봐봐. 건물, 기타, 공작물이고 뭐는 지금 없어? 뭐는 없어? 수목은 있어 없어? 수목은 있어 없어? 없죠. 아주 중요해. 수목은 없다. 이게 중요해. 건물, 기타, 공작물만. 이게 뭐다? 여기 수목은 안 되죠? 뭐다? 터널이라든가 지하철, 송정선, 탑 이런 것들. 아시겠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경우 설정에 의해서 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한다. 자, 그럼 봐봐. 이건 어떻게 제한하느냐? 여러분 봐. 이 땅 있죠? 이 땅 밑에다가 갑의 땅인데 이 땅 밑에다가 지하철을 뚫기로 해서 지하철을 뚫기로 해서. 그런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1000톤짜리 건물을 지어봐. 그러면 이게 하중이 너무 커가지고 여기 지하철이 여기 땅을 압박을 하면은 싱크홀처럼 돼가지고 지하철 무너질 거 아니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구분지상권을 했죠. 그러고 났을 때 이 땅 소유자는 여기 위에다 자기 멋대로 건물 못 지어. 어떻게 하냐? 100톤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런 꼭 제한이 붙어. 그러니까요, 구분지상권을 이루면 자기의 토지의 사용이 어떻게 제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뭐란다?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지상에 50톤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를 금지하는 약정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이것은 뭐냐? 이건 설명을 해.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지금 여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의료 지상권자죠. 지상권 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한다? 공중이나 땅 속에다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고 그래. 그랬을 때는 자기 멋대로 못해. 이미 지금 지상권하고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이 지상권하고 저당권자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돼.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자, 여기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지상권자가 이미.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자 중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으면 설정한다. 승낙이 있어야.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이걸 구분지상권. 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아까 우리 설명했었죠. 자, 여기 봐봐. 분묘기지권은 봐. 여기 지금 여기 노란색하고 하얀색하고 구별을 하라고. 알겠죠? 응? 그럼 여기 노란색은 뭐냐? 노란색은 지금 여기 이게 지금 관이에요. 관에 지금 뭐가 있어요? 시신이 있죠. 시신이 없는 것을 감이라고 그래. 거짓말묘. 이런 보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직관들 있죠. 직관들. 좋은 자리 잡아놨다고 거기다가요. 자기가 죽으면 거기가 묻혀야지 자기 자손들이 잘 된다 해가지고 거기다가요. 묘 있죠. 묘 자리 잡아가지고
누가 거기다 묘 쓰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묘자리 써놓고 나서 불안하니까 자기가 거기다 구멍 조그맣게 해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시신 못 들어오게. 저는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보통 똘끼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정신병자지. 이건 뭐예요? 알겠죠? 그럼 미국 놈들은 왜 아무데나 그냥 미국 놈들은 메모리얼 파크라 해가지고 아무데나 그냥 가도 매장을 해도 그렇게 잘 사냐고. 전 세계를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고. 우리는 지관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데 왜 항상 북한한테 이렇게 임원의 이권이냐고. 알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거는 뭐다? 아무리 봉분이 있어도 그건 묘도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그건 묘가 아니라니까요. 알겠죠? 여기서 시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여기 있죠. 여기 봉분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원래는 등기라 되는데 분묘기지권은 등기하잖아요. 봉분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분묘기지는요. 묘가 있는 땅을 분묘기지. 있죠? 이건 타주점이에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취득을 못해요. 남의 땅을 내가 100년 1000년 동안 우리 조상의 묘를 거기다 써놔도 그 땅은 내게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알겠죠? 1기당 30m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 하얀색. 하얀색은 뭐다? 이런 묘를 수호, 봉사, 제사,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이렇게 넓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있는 묘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요. 다른 사람 땅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무 좀 있으니까 나무들이 막 커잖아요. 앞에가 소나무가 있어가지고요. 그늘이 져가지고 하늘을 갔더니 여기가요. 이끼 있죠. 묘 이끼. 이끼가 이 주변에 꽉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님하고요. 작은 아빠님하고 다 큰 아빠하고요. 다 뭐라 하냐. 큰일 났다. 이러다가 묘 잔디 다 죽겠다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갔을 때는 뭐랬냐. 잔디 없애는 약이 있죠. 그 약을 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뿌리고요. 앞에가 소나무가 있잖아요. 소나무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앞에가. 그래서 이게 남의 산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냐. 각자가 톱 하나씩 가져와라. 해가지고 각 집에서 톱을 하나씩 가지고 간 거예요. 알겠죠? 한꺼번에 베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급한 대로 앞에서부터요. 이렇게 하나씩 알듯 모를 듯 애매하게요. 제거를 해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제거를 하니까요. 앞에가 환하게 돼가지고 햇빛이 바로 이렇게 햇빛이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끼들이 잘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묘가 있는 것을 수호, 봉사, 제사 관리하는 거 여기까지다 이 말이죠. 이걸 말한다. 분묘기지 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은 30m를 말 수 있다. 초과할 수 있죠. 이해됐죠 지금?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재 남의 땅에 있는 묘니까 현재 있는 것만 인정을 해. 있는 것만 따로 합장하면 안 되고 신설해도 새롭게 하나 더 만들면 안 돼. 혼자 묘가 있으니까 심심하긴데 하나 더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쌍불형토는 안 되고 안매장 안 돼. 평장 안 돼. 왜요? 반드시 봉분이 있어야 되니까 봉분. 안매장이나 평장은 봉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한다? 여기서 조심한 것은 2001년 1월 13일에 장사법이라고 그래요. 장사법이라고 그래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어요. 여러분 장사법 어디서 배우죠? 중개사 법령이 배워요. 그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요. 남의 땅에다가 묘를 쏘고 몇 년이요? 20년 있으면 그 묘를 남의 땅에다가 영원히 가질 수 있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남의 산에다가 묘 쓴 사람이 있죠? 20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절대로 안 돼요. 이전에 땅 주인이 와가지고 야 가져가 빨리 파내 이장에 가. 그러면 이장에 가야 돼요. 그런데요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있었던 묘 있죠? 그 묘들은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을 해. 그러니까 권을 인정한다. 권.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묘를 두고 그 조상의 묘를 수호, 봉사, 관리, 제사 지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2001년 1월 13일부터 지금 원래 20년이니까 2021년 1월 13일 작년 1월 13일 그때까지 20년이 원래는 20년이 지나면 남의 산에다가 조상의 묘를 두고 그 묘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생겼는데 지금 이제 생긴다 안 생긴다? 절대로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분묘기지권이 있어 없어? 없고 옛날의 분묘기지권이 옛날 거 그것은 계속 인정이 됐는데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면은 분묘기지권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 그 이전 것은 법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그 이전 것은 인정해. 그런데 2001년 1월 13일 이후의 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데 인정한다 할지라도 아까 말했죠?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죠?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 땅에다가 묘를 설치하고 우리 땅을 팔았어. 팔았으면 묘도 이장이 가야 되잖아요. 묘를 이장이 가지 않았어. 이장 안 했어.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발생한 때부터, 그러면 즉 소유자가 변경이 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가 분묘기지권은 이제 여기가 중요하다. 자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고 그 전의 것은 그대로 인정된다. 법구형적 효력이 있다. 분묘기지권은 옛날에 분묘기지권이 있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내야 된다. 그럼 여기는요, 자기 땅에다 묘를 쓰고 그 땅을 팔았는데 이장을 가지 않았다. 그러면요,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부터 지료를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해됐죠? 지금 이것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은요, 전속기간은 관리하는 동안, 그래서 30년 그러면 안 돼. 자, 취득은요, 취득이죠. 평온 공유하고 20년이죠. 봉본 등기하지 안 하죠. 등기하지 않죠. 봉본 있으면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때는 지금 현재는 2001년 1월 13일 이후는 돼 안 돼? 안 되고 이전의 것은 돼 안 돼? 되고. 알겠죠? 그럼 2001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죠. 매도 후 이장을 안 했죠. 토지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럼 분묘 기지 권이죠. 권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권을 포기한다. 권을 포기하는 것은 내가 이 분묘를 더 이상 관리를 하지 않겠다면 관리하지 않겠다 말로만 하면 돼. 말로만 관리하지 않을게 이 말이죠. 그러면 분묘 기지는 분묘 기지 아까 말했죠. 기지는 30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분묘 기지 권은 30을 뭐 할 수도 있다, 초과할 수도 있다. 분묘 기지하고 분묘 기지 권하고는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 말이죠. 자요, 여기는 분묘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분묘를 이전할 수는 없어요. 여기 뭐죠? 이거죠. 이 사람이 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조상의 묘를 여기다 썼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는 그늘이 지고 여기가 더 햇빛이 쨍쨍 내리죠. 그러니까 어차피 묘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묘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왜요? 우리가 분묘 기지권은 현재 있는 상태의 묘만 인정되고, 만약에 이 분묘를 개장하죠. 문묘를 열잖아요. 그럼 분묘를 개장하면 분묘 기지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분묘를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동하려면 묘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묘를 열어버리면 분묘 기지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못 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동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분묘 기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일괄 경매 청구권하고요,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1시간 정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